예, 전해드린 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사태가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에도 미상의 항적이 포착돼서 우리 공군이 출격하기도 하고 새 대를 무인기로 오인하기도 하고, 자, 그만큼 보면은 이제 우리 무인기가 식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공중 비행체, 그 비행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이 공중 비행체를 잡는 레이더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중 비행체를 보면 공중 비행체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내가 탐지가 안 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발전한 게 바로 스텔스 공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텔스 공군기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으로 전파 탐지를 좀 잘 안 되게 함으로써 네. 자신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게 그만큼 스텔스 기능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5세대 전투기냐 4세대 전투기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스텔스 기능을 이제 보강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표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탐지하고 싶은데, 우리가 운동할 때 러닝화 따로 있고 등산화 따로 있고 축구화 따로 있고 뭐 농구화 따로 있고 다 그렇죠. 신발이 다르듯이 레이더도 목적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탄도미사일 잡는 레이더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날아오는 전투기나 이런 미상의 비행체를 네. 잡는 그 레이더가 따로 있는데, 특히 지금 이런 그 드론 같은 경우는 크기가 2m, 3m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걸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2014년도, 2017년도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한국에 침투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저 고도로 날아오는 아주 작은 크기의 비행 물체를 잡아내는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한국 스스로가 이것을 개발해서 국지방공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A사 기능을 갖춘 그런 레이더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어찌됐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그 탐지가 이제 오늘 아침이든 어제처럼 그렇게 새떼가 날아다니는 것도 레이더상으로는 이게 비행물체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네,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에 이런 오인소도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심리전, 불안을 좀 흔드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네, 뭐 크게 뭐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냥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목적도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북한이 이제 다양한 도발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북한은 굉장히 무서운 조폭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정신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스라이팅을 좀 시키는 거죠. 이게 딱 뭐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니, 뭐가 잘했니, 뭐 했니,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를 분란시키는 이 두 가지의 정치적인 목적이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이제 5대를 보내는데 서울에 왔던 기종과 이 강화도 쪽에 이제 교란용으로 보낸 무인기의 기종이 서로 달랐다고 그래요. 강화도로 보낸 게 이제 보니까 좀 더 큰 모양인데, 이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이제 2m급이고 하나는 3m급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2m급은 2014년도, 2017년도 드론, 이제 소위 말하는 정찰용 드론으로 보고요. 이 정찰용 드론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이제 한 3m급 4대를 이제 보내서 교란을 시켰던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것이 교란용으로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북한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찰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자폭용 드론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크기가 커지면 점점 이제 여기에 달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무기가 점점 더 이제 강도가 높거나 폭발력이 높은 무기를 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2m짜리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점점
무게가 더 높은 걸 달 수 있기 때문에 3m짜리 이런 그 무인기를 단순히 이렇게 교란용으로 우리가 뭐 해석하기보다는 설령 그것이 교란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자폭용으로 또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폭용 무인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이번엔 정찰 무인기를 보냈지만 네. 사실상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건 무인 공격기 킬러 드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달 초 북한 공군 기지를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에서 중국제 킬러 드론과 비슷한 신형 무인기가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이제 무인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구분을 하면 하나는 이제 정찰용 드론이 있는 거고요. 군사용으로만 예. 볼 때 정찰용 드론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폭형 드론이 있는 거고 이 자폭형 드론은 아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많이 네. 보도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킬러용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었던 술레이마니를 NQ9 가지고 직접 그냥 이렇게 네. 때리는 것을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건 이제 킬러 드론이라고 보거든요. 통상 이제 발전되는 수준이 이게 이제 이 정찰용 드론은 비교적 기체가 좀 작아도 되고 거기 달 수 있는 것이 카메라 정도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점점 이제 이것이 자폭형 드론으로 가면은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심지어 이제 어떤 물체를 보고 자동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킬러로 네. 해서 그것을 직접 이제 사살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전 단계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런 군사용 드론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찰용 드론, 자폭형 네. 드론, 그리고 이제 킬러용 드론을 갖게 되는데요. 자폭형 드론이나 킬러형 드론은 향후에 이것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가 한 1000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정찰용 드론도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만 이게 이제 자폭형 드론이나 킬러형 드론은 직접 와가지고 우리의 요인을 암살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고 특정 중요한 기간에 이것을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필요하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북한이 5대나 되는 그 무인기를 보낸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5대나 넘었는데 단 한 대도 격추를 하지 못한 우리 군의 대응도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네. 정말 그렇게 예전에 훈련이 좀 덜 되고 아예 없었다. 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훈련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었는데 네. 이걸 이제 통합해서 하는 훈련은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한 7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드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군단급의 드론이 있고요. 송골매라고 4단급에도 드론이 있고 네. 심지어 보병 대대급에도 드론이 있습니다. 그 드론이 이제 뭐 리모아이라고 하는 드론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4단급에도 있고 저기 군단급에도 있고 대대급에도 이제 드론이 수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라고 왜 활동을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군단이나 사단이나 대대는 다 전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동부전선하고 서부전선하고 드론의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휴전선으로부터 15km, 그다음에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으로 10km, 여기서 활동 못하게 돼 있어요. 띄워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이 드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옥죄게 하기 위해서 그 군사 합의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드론을 뭐 5대나 보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직접 뭐 지시를 하시고 네. 했지만 우리도 드론 보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군단급 드론이 갔다 온 걸로 보입니다. 그 드론 2대 갔다 왔는데 북한에서 전혀 탐지 못하고 전혀 요격 못하고 뭐 사실상 그만큼 탐지가 서로 간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공격용 쪽으로는 그것이 무기 체계든 무엇이든지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예. 방어용 이쪽으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